안녕하십니까. 확정기간 이후 12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12AM 헬프데스크에서 제공합니다. 본 교육을 통해 확정기간 이후 12AM 제도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과 무상할당량 산정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의 목차는 첫 번째 파트, EU, CBAM 제도 개요, 두 번째 파트, CBAM 배출량 산정, 세 번째 파트, CBAM 무상할당량 산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EU CBAM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BAM 제도의 정의입니다. EU CBAM, 탄소국경 조정제도란 이유로 유입되는 탄소 집약적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가격을 책정하여 탄소 규제가 강한 이유에서 탄소 규제가 낮은 국가로의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EU의 기후 목표 달성과 비EU 국가의 청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CBAM 제도의 추진 배경입니다. EU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환경정책을 구사합니다. EU의 그린딜과 리파워 EU 등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저탄소 기술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선진화된 국가연합인 EU에서 취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저탄소 기술 투자에 따른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BAM을 도입하여 EU의 기후 목표 달성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첫째,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둘째, 무상할당량, 셋째, 기지불 탄소 가격의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지불 탄소 가격에 대한 이행 법률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예정으로 매년 동일한 배출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증서 구매량은 증가하게 되어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 비용은 국내 수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배출량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CBAM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의 CN 코드는 철강 480개, 알루미늄 58개, 비료 27개, 수소 1개, 시멘트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품의 EU 통관 시 부여되는 CN 코드가 CBAM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해야 하며,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하여 CBAM 홈페이지에서 CN 코드별 배출량 기본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U CBAM 제도에 영향을 받는 기업 유형은 첫 번째 EU 수입업체, 두 번째 수출업체, 세 번째 수출업체의 공급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 및 공급망은 EU 수입업체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EU의 수입업체는 배출량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는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CBAM 제도의 개요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CBAM 제도의 대상 품목은 탄소 집약적이고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총 6대 품목에 해당합니다. CBAM은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준비 및 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현재는 인증서 구매의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기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전환기간 동안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모두 계산하여 분기 1회 보고를 해야 했으며, 인증서 구매와 검증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작된 확정기간에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하여 직접 배출만 계산하여 연일회 신고하며, EU 수입업체는 인증서 구매의 의무가 발생하고, 제3국의 제품 생산업체는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정기간에는 연간 50톤 미만 수입업자의 배출량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연간 50톤 미만의 CBAM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와 거래 중인 우리 기업은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확정기간에는 기본값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CBAM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기본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다수의 확정기간 이행 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확정기간의 배출량 산정 방법, 무상할당량 계산, 국가별 기본값, 검증 원칙 등은 CBA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지불 탄소 가격 관련 이행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기본값과 무상할당 벤치마크 값은 2027년에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기간에 우리 기업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주요 변화는 모니터링 계획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점, 배출량 산정 기준이 기능 단위로 변경된 점, 무상할당의 계산이 추가된 점, 실측값으로 배출량 산정 시 제3자 검증이 의무화된 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계획 문서는 시설군 경계 및 설명, 배출원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배출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및 내부 검토 절차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기능 단위란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배출량 산정 단위로 일반적으로 CN 코드 단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상할당은 인증서 구매량에서 차감되는 부분으로 확정기간의 배출량 산정과 같이 직접 계산하여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제3자 검증은 확정기간 실측값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증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파트 2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CBAM에서 배출량 산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철강, 시멘트, 수소, 전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산정하며 알루미늄 제품은 이산화탄소와 과불화탄소의 배출량 산정을, 비료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CBAM 대상 6대 품목 중 우리나라에서 이후로 수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제품에서 계산해야 하는 과불화탄소의 경우 알루미늄 궤 생산에서만 발생하므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환기간 동안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모두 산정해야 하나 확정기간에는 직접 배출만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출량을 전달하거나 보고를 위해서는 제품당 배출량, 즉 톤 CO2 per 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투입하고 전기나 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 설비를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데이터는 CBAM 배출량 산정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BAM 배출량 계산을 위한 필수 관리 데이터는 첫째 전구물질 투입량, 둘째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 정보, 셋째 제품 생산량, 넷째 에너지 사용량 등이며 생산 품목이 다양한 경우 품목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전구물질 투입량, 제품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는 각 기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이며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 정보는 협력업체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다음은 확정기간 CBA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에서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배출량 산정 단위가 설정된 점입니다. 확정기간의 배출량 산정 단위는 기능 단위로 표현하며 기능 단위란 CN 코드 8자리를 의미합니다. 전환기간에는 주로 제품별로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확정기간에는 동일한 CN 코드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시설군 내에 동일한 CN 코드 제품을 생산하는 경로가 여럿인 경우 배출량은 경로별 배출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기능 단위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에는 다기능 생산 공정으로 정의하여 여러 CN 코드의 제품의 배출량을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보고기간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수입연도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전구물질의 생산연도, 무상할당 조정 계산에 적용된 보고기간, 기지불 탄소 가격에도 동일한 보고기간을 적용합니다. 만약 실제 제품 생산연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생산연도의 배출량을 적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간에는 2026년 이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해인 2026년의 보고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는 첫째, 제품 CN 코드를 확인하여
CBAM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배출량 산정 경계 및 배출원을 확인하고, 셋째, 에너지 사용량, 전구물질 투입량, 제품 생산량 등의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넷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할당하고, 다섯째,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선택하여 제품당 배출량을 계산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의 첫 번째, CBAM 대상 제품 식별 단계입니다. CBAM 대상 품목은 CBAM 규정 부속서 1에 제시된 시행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우리 기업은 수출 신고 필증의 HS 코드를 활용하여 CBAM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EU 수입업체로부터 통관 시 부여되는 제품의 시행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CBAM 제도는 EU의 규정으로 국내에서 설정한 HS 코드보다 EU 통관 시 부여된 시행코드가 우선시됩니다. HS 코드는 CBAM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U 통관 시 부여된 시행코드가 CBAM 대상인 경우 배출량 보고 대상이 되므로 우리 기업은 CBAM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CBAM 대상 제품에 알루미늄과 철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시행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인지 확인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고 배출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CBAM에서의 배출량 산정 경계는 국내 제도와 달리 사무동, 운송 차량, 식당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직간접 설비들로 이루어진 시설군으로 정의됩니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설비, 즉 배출원을 식별해야 하며 전기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기만 사용하거나 열 생산을 위한 보일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정도로 실제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원과 사용연료는 제한적입니다. 아래의 표는 배출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제품의 총 내재 배출량은 우리 시설군에서의 내재 배출량과 원자재에 해당하는 전고물질의 내재 배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시설군에서 LPG, LNG 사용에 따른 직접 배출이 발생하며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 전구물질을 구매하여 제조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구물질의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제철소와 같이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경우 열 유입 유출, 폐가스 유입 유출, 전력 생산 등의 배출 유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군 내에서의 배출원을 확인했다면 배출원에 투입되는 연료와 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는 연소 배출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산소와 결합하여 발열 반응을 일으키며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원료는 공정 배출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재련, 불순물 제거, 연소가스 세척, 탄산염 분해 공정 등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연료에 의한 연소 배출과 원료에 의한 공정 배출은 모두 직접 배출에 해당합니다.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연료, 원료 모두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은 아니며 EU CBAM 규정의 부속서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연소 배출을 일으키는 연료의 일부 예시와 공정 배출을 일으키는 원료의 일부 예시를 수록하였습니다. 배출량 산정의 세 번째 단계는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활동 자료란 제품별 전구물질 투입량, 전구물질의 배출량 정보, 제품별 생산량, 전기연료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사용량과 같이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필수 데이터입니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작성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기간의 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전구물질 투입량이나 양품 생산량 등의 데이터를 추출한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원본 데이터와 비교 시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엑셀, ERP, MES 등에 기록되는 원본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의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할당입니다. 데이터 할당이란 전기가스 등 시설군 전체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기능 단위별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할당은 배출량 산정을 해야 하는 기능 단위가 여러 개일 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만약 시설군에서 하나의 기능 단위만 생산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이 필요 없습니다.
전고물질의 투입량을 제품별로 나누는 것 역시 데이터 할당에 속하며 전고물질 투입량 할당은 뒤쪽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군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할당 방법은 첫째,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에 의한 방법. 둘째, 설비의 설계용량과 제품별 가동시간 등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할당하는 방법. 셋째, 짧은 시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샘플링하거나 설비 가동시간과 생산량을 샘플링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넷째, 할당에 필요한 데이터 부재 시 단순히 생산량으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의 설계용량과 가동시간으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는 경우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같아질 수 있도록 추정값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설계용량과 가동시간의 곱으로 계산된 추정값에 보정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보정계수는 모든 설비별 설계용량과 가동시간을 곱한 값의 합과 실제 고지서상 에너지 사용량의 비율이며 보정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정값이 실제값에 가깝게 조정됩니다. 왼쪽 그림은 설비별 설계용량과 가동시간의 곱으로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추정값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추정값 합계는 1800이 나왔으며 실제 고지서상 값인 1100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각 설비별 추정값을 실제값 기준으로 보정해줍니다. 그러면 보정값의 합계는 고지서상 사용량과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배출량 산정의 다섯 번째 단계는 배출량 산정입니다. CBAM에서의 직접 배출량 산정 방법은 계산 또는 측정 기반 방법이 있으나 CO2 배출량은 계산 기반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산 기반 방법은 전기,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곱한 결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배출계수를 알 수 없는 원료나 연료의 직접 배출량은 물질수지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배출계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개된 배출계수인 표준계수를 활용합니다. 표준계수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며 유형 2의 최신 국가 배출계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형 1 IPCC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배출계수를 사용합니다. 간접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전력 배출계수는 EU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국가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력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직접 배출계수는 유형 2의 최신 국가 배출계수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UNFCCC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BTR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BTR 보고서에 등록된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의 간접 배출계수와 관련하여 EU집행위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배출계수는 0.475로 확정기간 한전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간접 배출량 산정 시에는 이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가발전이나 PPA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 배출계수를 도출하여 그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전기와 LNG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계산한 사례입니다. 전기를 1000kWh 사용한 경우 배출량은 전기 사용량에 전력 배출계수 0.475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때 사용 전력의 단위와 전력 배출계수의 단위가 일치되도록 변환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NG 사용에 따른 배출량 계산은 우리나라 국가 배출계수를 사용한 방법과 IPCC 가이드라인의 배출계수를 사용한 방법의 두 가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료 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물량비 3.66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단위가 일치되도록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IPCC 가이드라인의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밀도, 순발열량,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방식에서 사용된 순발열량과 배출계수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순발열량 값과 배출계수 값이 다르며 국내 배출계수 사용 시 단위 변환을 위해
몰량비 3.664를 곱해야 하고 IPCC 가이드라인의 배출계수 사용 시에는 단위 변환을 위해 밀도를 곱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1루베의 LNG 사용 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국내 배출계수 사용 시 0.002149톤 CO2가 발생하며 IPCC 가이드라인 배출계수 사용 시 0.02163톤 CO2가 발생되는 것으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국내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나왔지만 밀도 정보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배출계수 선택의 우선순위는 유형 2에 해당하는 국가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국가 배출계수를 이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제시된 국가 고유 발열량 정보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LNG와 LPG입니다. 표에 제시된 항목으로 총 발열량과 순발열량의 두 개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배출량 산정 시에는 순발열량 정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활유에 대한 발열량 정보도 나와 있는데 윤활유를 단순히 윤활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으며 고온에 노출되어 연소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제시된 탄소 배출계수 정보입니다. 제철소나 특수한 생산 공정의 경우 열, 폐가스의 유출입, 전력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출량 산정을 다루고 있어 해당 온실가스 배출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정상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연소, 폐가스 유출입, 열 생산 및 유출입이 있는 경우는 CBAM 규정이나 해설서 등을 통해 배출량 산정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핵심 데이터 4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전구물질 투입량. 둘째, 전구물질 배출량 정보. 셋째, 에너지 사용량. 넷째, 제품 생산량입니다. 지금까지의 학습으로 전구물질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할당 및 내재 배출량 계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항목은 제품 생산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품 생산량은 판매할 수 있거나 하위 공정의 전구물질로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된 정상 제품을 의미합니다. 불량품, 로스 등은 제품 생산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규격 미달 제품이라도 폐기 처리하지 않고 판매용이나 하위 공정의 전구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품 생산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산 및 검수 과정에서 생산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재고량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CBAM의 제품당 배출량 계산은 전구물질 배출량에 우리 시설군의 배출량을 더한 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배출량 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전구물질입니다. 특히 스크랩이나 불량 제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제품당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구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 정보는 제품당 배출량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구물질의 배출량 정보는 협력업체로부터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을 위한 전구물질 투입량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전구물질 투입량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양품 생산량, 불량품 생산량, 스크랩 발생량의 합으로 추정하거나 전년도 연말 재고량과 당해년도 구매량의 합에서 당해년도 연말 재고량을 뺀 값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기량이나 재고량 관리도 되지 않는 경우 연간 구매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전구물질이 다양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공정 특성에 따라 생산 제품의 중량 혹은 개수에 비례하여 전구물질 투입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구물질에 대해 구매처가 다양한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은 가중 평균한 값으로 사용하며 동일한 전구물질이 다수의 제품 생산에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 전구물질 투입량은 제품 생산량 비율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예시와 같이 구매처별 전구물질 투입량을 제품별로 관리하는 경우 제품별로 투입된 전구물질의 중량만큼 배출량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 1에 투입된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의 계산은 A기업 전구물질 1톤 분량의 배출량과 B기업 전구물질 5톤 분량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됩니다. 오른쪽 예시와 같이 구매처별 전구물질 사용량을 제품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된 제품의 비율만큼 전구물질 투입량을 할당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 1에 투입된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의 계산은 A기업 전구물질 2톤, B기업 전구물질 5톤, C기업 전구물질 8톤을 모두 더한 배출량의 10분의 4로 계산하면 됩니다. 왼쪽의 제품별 전구물질 투입량 정보를 아는 경우와 오른쪽의 제품별 전구물질 투입량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계산된 제품 1의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은 서로 값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간접 배출 관련 부분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간접 배출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음영 처리해 두었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단계로 CBAM 대상 제품을 확인하고 배출량 산정 경계와 배출원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세 번째는 배출량 계산 방법에 맞게 제품당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CBAM 제도와 배출량 산정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신의 사업장에 몇 번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확정기간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 신뢰도 확보이며 이는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원본 데이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 데이터를 추출해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CBAM 배출량 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할당 및 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간단한 사례의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M16너트와 스프링 와셔를 생산하는 철강 제품 제조기업이며 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구물질 투입량 및 제품 생산량 정보입니다. 사례 기업은 A사로부터 구매한 선제 120톤을 투입하여 M16너트를 만들고 있고 양품 생산량은 1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A사로부터 구매한 선제 100톤을 투입하여 스프링 와셔를 만들고 있으며 양품 생산량은 8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사에서 제공한 배출량 정보입니다. A사에서 구매한 전구물질의 톤당 직접 배출량은 4.45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군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고지서상 전기 사용량은 연간 97만 킬로와트시로 확인되었으며 LNG 사용량은 연간 39,302박미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군 에너지 사용량을 제품으로 나누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생산 설비별 설계 용량 및 가동시간 데이터입니다. 두 개의 생산 라인이 있으며 M16너트를 생산하는 1라인의 수조 용량은 35리터, 연간 가동시간은 1000시간이며 스프링 와셔를 생산하는 2라인의 수조 용량은 25리터, 연간 가동시간은 600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 계수 정보입니다. 시설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와 LNG로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력 배출 계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LNG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을 위한 LNG의 순발열량, 배출 계수,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몰량비의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 기업의 스프링 와셔의 제품당 배출량을 계산하겠습니다. 실습 사례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할당 및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 산정입니다. 철강 제품인 스프링 와셔의 경우 간접 배출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직접 배출과 관련한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공장동에서의 연간 LNG 사용량은 39,300루베였습니다. M16너트와 스프링 와셔의 생산에 사용된 LNG 투입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수조 용량과 연간 가동 시간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합니다. 스프링 와셔 생산 시 전체 LNG의 30%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39,300의 LNG 소비량 중 30%에 해당하는 11,790만큼의 LNG가 스프링 와셔 생산에 사용된 것입니다. 11,790만큼의 LNG 사용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LNG 배출 계수, 순발열량, 몰량비를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프링워셔 생산 시 발생하는 연간 직접 배출량은 25.33967톤 CO2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습 사례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 산정입니다. 스프링워셔의 생산에 사용된 A사 선재는 100톤이며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A사 선재의 직접 배출량은 제품 1톤당 4.455톤 CO2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프링워셔 생산에 사용된 전구물질의 배출량은 4.455톤 CO2에 100톤을 곱한 값인 445.5톤 CO2로 계산됩니다. 시설군의 직접 배출량과 전구물질의 배출량이 계산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품당 배출량은 생산 공정의 내재 배출량과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을 합산한 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스프링워셔의 제품당 배출량은 5.8855톤 CO2로 산정됩니다. 스프링워셔의 제품당 직접 배출량 계산의 전체 공식은 화면 상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스프링워셔의 제품당 배출량은 기본값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26년도에 스프링워셔의 기본값은 2.336으로 실습 사례의 제품당 배출량 계산 결과인 5.8855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값이 실측값보다 낮은 경우 우리 기업은 실측값 대신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하므로 2026년에 실측값보다 기본값이 낮더라도 다음 해에는 실측값이 기본값보다 낮아질 수도 있으니 매년 배출량 실측값을 계산하여 기본값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출량 산정 실습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파트 3, CBAM 무상할당량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할당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EU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첫째,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둘째, 무상할당량, 셋째, 기지불 탄소 가격의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지불 탄소 가격에 대한 이행 법률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예정으로 매년 동일한 배출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증서 구매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확정기간에는 무상할당과 기지불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직접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지불탄소 가격에 대한 이행 규정은 4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나 무상할당 계산은 이행 규정을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CBAM 담당자는 무상할당량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구매량에서 차감되는 무상할당 조정은 제품당 무상할당의 수입량을 곱하여 결정되며 제품당 무상할당은 실측값을 사용한 계산과 기본값을 사용한 계산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제품당 무상할당은 배출량 산정과 마찬가지로 공급망의 제품당 무상할당을 누적으로 더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시설군에서의 제품당 무상할당량은 CBAM 벤치마크, CBAM 계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CBAM 벤치마크 값과 CBAM 계수는 이행 규정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보정 계수는 이를 잠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제품당 무상할당은 실측값을 사용한 계산과 기본값을 사용한 계산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배출량 산정 방법에서 실측값을 사용했는지 기본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배출량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측값으로 계산 시에는 컬럼 A의 벤치마크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기본값으로 계산 시에는 컬럼 B의 벤치마크 값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복합 제품의 무상할당량을 실측값으로 산정하는 경우 시설군의 무상할당량에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은 협력업체의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시설군의 무상할당량은 컬럼 A의 벤치마크 값, CBAM 계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복합 제품의 무상할당량을 기본값으로 산정하는 경우 컬럼 B의 벤치마크 값, CBAM 계수, 보정 계수를 곱하여 무상할당 기본값을 산정합니다. 예시로 제공되는 벤치마크 값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컬럼 B의 벤치마크 값은 하나의 값이 제시된 경우가 있고 생산 경로별로 여러 개의 값이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출량 산정 시 사용한 기본값 정보에 나와 있는 생산 경로와 동일한 생산 경로의 벤치마크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무상할당 계산 방법으로 간단한 사례의 무상할당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강 제품 제조기업에서 생산된 스프링 와셔의 무상할당량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협력사에서 제공한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 정보입니다. 전구물질 무상할당량은 기본값으로 제시되었으며 전구물질인 와이어의 무상할당량은 1.57268 톤 CO2로 확인됩니다. 또한 스프링 와셔의 무상할당 계산을 위한 12AM 벤치마크 값은 컬럼 A값 0.038, 컬럼 B값은 생산 경로별로 0.066부터 1.364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보고기간의 12AM 계수는 0.97로, 보정 계수는 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프링 와셔의 무상할당량을 실측값 기준으로 산정해 보세요. 스프링 와셔의 무상할당량 계산은 시설군의 무상할당량과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시설군의 무상할당량은 실측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컬럼 A의 벤치마크 값인 0.038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2AM 계수 0.975를 사용하고 보정 계수는 2를 사용합니다. 세 개의 인자를 모두 곱하면 0.03705 톤 CO2라는 값이 도출되며 이 값이 스프링 와셔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군의 무상할당량이 됩니다. 다음은 스프링 와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을 계산합니다.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은 스프링 와셔를 1톤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전구물질의 투입량과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스프링 와셔 1톤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전구물질의 양은 전구물질 투입량 나누기 스프링 와셔 생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은 1.25로 계산됩니다.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값을 사용하며 1.57268로 확인됩니다. 이제 제품당 무상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설군의 무상할당량과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과 투입량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제품당 무상할당량은 전구물질의 무상할당량에 투입량을 곱한 값에 시설군의 무상할당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스프링 와셔의 최종 제품당 무상할당량은 2.0029 톤 CO2로 산정됩니다. 여기까지 무상할당 산정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간의 배출량 산정 방법과 기준은 전환기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및 무상할당량 계산을 위해서는 이행 규정을 깊이 있게 학습하시거나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보고 내용을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확정기간의 12AM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의 EU 12AM 헬프데스크로 전화 주십시오. 12AM 컨설턴트가 전화상담과 대면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12AM 배출량 산정 및 무상할당 계산에 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이 확정기간 12AM 제도 대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교육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EU 12AM 헬프데스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